2026년 2월 17일 밤 온두라스 한복판에서 축구 역사가 다시 쓰였습니다. 중앙 아메리카 최악의 지옥 원정지. 프란시스코 모라산 스타디움에서 LAFC가 레알 에스파냐를 6대1로 박살냈습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손흥민, 단 62분 만에 1골 3도움 평점 9.6이라는 미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레이저 난사하고 야유 퍼붓던 온두라스 관중들이 손이 교체될 때 전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적군 안방에서 적군한테 박수 받은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손이 미국 간다고 에이징 커브 운운하던 키보드 전사들, 지금 이 스코어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두라스가 인정한 격, 숫자로 증명된 완벽함, 62분간의 압도적 지배. 자, 세계가 무릎 꿇은 그 미친 현장으로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루카스 하트만 스포츠 다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숫자와 편집으로 사람들이 믿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왔죠. 그런데 2026년 2월 17일 밤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에서 제 확신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프란시스코 모라산 스타디움. 이름만 들어도 축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곳입니다.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원정지죠. 경기장 입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관중들이 들어오는데 눈빛부터 달랐어요. 분노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잔디 상태가 한눈에 들어왔죠. 감자밭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예의인 수준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울퉁불퉁하고 패스 한 번 잘못 나가면 공이 튀는 게 아니라 날아가 버릴 것 같았어요. 조명도 문제였습니다. 한쪽은 밝은데 한쪽은 어둡고 공중볼 경합할 때 선수들 눈에 직접 쏘이는 각도였죠.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경기가 나올 리 없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휘슬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필드를 훑기 시작했어요. 붉은 점이 선수들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판 눈에 안 띄게 하지만 확실하게 선수들을 괴롭히는 방식이었죠. 야유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욕설이 섞인 구호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데서 아시아 선수가 버틴다고. 카메라만 챙기자. 오늘은 무너지는 장면이 필요해.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상사콜 합이었어요. 그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루카스, 시청자들은 추락을 원해. 손흥민은 이제 미국 와서 편해진 거야. 그 프레임으로 가. 저는 화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그 방식이면 된다. 10년 전부터 써먹은 공식이었죠. 유럽 선수는 강인하다. 아시아 선수는 압박에 약하다. 이 구도로 다큐를 만들면 조회수가 터졌습니다. 돈이 됐고 커리어가 쌓였어요. 그런데 뭔가 찝찝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프리랜서 PD가 감정에 흔들리면 끝이니까요. 경기장 한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온두라스 현지 기자였어요. 마레나 로사리오. 36살, 이 나라에서 스포츠 기자로 15년을 버텼다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담배를 끄고 제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 미국에서 왔죠? 손흥민 찍으러? 네, 맞습니다. 마레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국적이 아니라 격으로 인정받아. 당신이 뭘 찍든 경기장이 먼저 판결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현지인 특유의 자존심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 말은 오늘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렸습니다. LAFC 선수들이 필드로 뛰어나왔어요. 저는 모니터로 로스터를 확인했습니다. 7번 손흥민, 99번 부앙가, 11번 티미 틸먼, 골키퍼 위고 요리스. 익숙한 이름들이었죠. 하지만 이 환경에서 그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했습니다. 레알 에스파냐 선수들이 환호를 받으며 입장했어요. 관중들이 열광했습니다. 함성이 하늘을 뚫을 듯 했죠. 홈팀 선수들은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반면 LAFC 선수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에 눌린 게 보였죠. 저는 카메라를 손흥민에게 고정했습니다.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혹시 압박에 흔들리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손흥민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야유도 레이저도 거친 잔디도 그의 표정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저 선수 정말 흔들릴까? 킥오프가 시작됐습니다. 공이 굴러가기 시작했죠. 레알 에스파냐가 먼저 볼을 잡았습니다. 홈팀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들의 환호가 선수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LAFC는 수비 대형을 갖췄어요. 조심스럽게 상대의 패스를 끊으려 했습니다. 전반 5분. 레알 에스파냐의 공격이 거세졌습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롱패스를 날렸어요. 공이 높이 떴습니다. LAFC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냈죠. 관중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손흥민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는 왼쪽 측면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이 그에게 오지 않았죠. 레알 에스파냐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LAFC는 밀리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이런 원정에서는 힘들지. 제 편견이 확인되는 것 같았죠. 전반 8분. LAFC가 처음으로 볼을 잡았습니다. 부안가가 중앙에서 공을 받았어요. 그는 빠르게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상대 수비수 하나를 제쳤죠. 관중들이 긴장했습니다. 야유 소리가 더 커졌어요. 부안가가 손흥민을 향해 패스를 넘겼습니다. 공이 왼쪽 측면으로 굴러갔죠. 손흥민이 공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레이저 포인터가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야유가 폭발했죠. 온 경기장이 한 사람을 향해 저기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카메라 줌을 당겼어요. 손흥민의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웃고 있었어요.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 잔잔하고 무표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맞나? 아시아 선수가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저렇게 편안할 수 있나? 손흥민이 공을 몰았습니다. 한 명이 덤벼들었어요. 그는 가볍게 제쳤습니다. 두 번째 수비수가 달려들었죠. 손흥민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공이 마치 그의 발에 붙은 것처럼 움직였어요. 관중들의 야유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압박을 즐기는 건가?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쌓아온 확신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전반 10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세계관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반 10분. 손흥민이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중앙에 가까운 위치였어요. 레알 에스파냐 수비수 3명이 동시에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삼각 포위망이었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공을 빼앗기거나 뒤로 패스를 돌리는 게 정석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확대했어요. 이제 실수하겠지. 압박에 무너지는 장면을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을 몰면서 오히려 수비수들을 향해 다가갔어요. 왼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수비수 3명이 모두 그의 시선을 따라갔죠. 왼쪽에 부안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패스가 갈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발은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오른쪽이었죠. 공이 정확하게 티미 틸먼에게 전달됐습니다. 노룩 패스였어요. 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동료의 발 앞에 떨어뜨린 패스였습니다. 수비수 3명은 완전히 속았죠. 균형이 무너졌어요. 틸먼이 그 공을 받아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슈팅까지 이어졌죠.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관중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뭘 본 거지? 저건 개인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어요.
저건 전쟁터에서 부대를 살리는 지휘였습니다. 수비수 3명을 한 번에 무력화시킨 판단력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쥔 손에서 땀이 났어요. 이건 제가 알던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선수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처음으로 흔들렸죠. 마레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봤어요? 적의 격이에요.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마레나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어요. 당신이 아시아는 약하다고 믿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약한 장면만 골라서 봤기 때문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레나가 옳았거든요. 지난 10년간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실수하는 장면만 골라서 편집했죠. 성공한 장면은 짧게 자르거나 아예 뺐습니다. 그게 제 공식이었어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편집으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너무 명확했거든요. 전반 15분. 손흥민이 또다시 공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측면 깊숙이 내려간 위치였어요. 공간이 좁았습니다. 수비수 2명이 그를 압박했죠. 뒤에서 3번째 수비수가 지원을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엔 끊기겠지. 공간도 없고 압박도 심하니까. 손흥민은 공을 몰았습니다. 수비수 하나를 제쳤어요. 발 뒤꿈치로 공을 튕겼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 다시 중앙으로 파고들었죠. 2번째 수비수가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살짝 띄워 피했어요.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야유가 약해졌죠. 그리고 그 순간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박스 중앙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공이었어요. 부안가가 달려들었습니다. 헤딩슛이었죠. 골키퍼가 펀칭으로 쳐냈습니다. 코너킥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손흥민의 플레이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었죠. 실수가 없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가 10년간 믿어온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는 빅매치에서 약하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제가 그렇게 만든 이야기일까? 전반 20분. 레알 에스파냐가 다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어요. 공격수가 침투했죠. LAFC 수비진이 긴장했습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어긋났습니다. 공격수가 돌파했죠. 1대1 찬스였습니다.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뛰쳐나왔어요. 공격수가 슈팅을 때렸습니다. 요리스가 몸을 던졌죠. 손끝으로 공을 쳐냈습니다. 아슬아슬한 선방이었어요. 관중들이 탄식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LAFC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 험난한 원정에서 실점하지 않고 있었죠. 전반 25분. 경기의 흐름이 조금씩 LAFC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더 많이 잡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움직임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계속 공간을 찾아 움직였죠. 수비수들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물처럼 흘러다니는 것 같았어요.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았죠.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움직임은 뭐지? 축구 교과서에도 없는 패턴이잖아. 손흥민은 정해진 포지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중앙으로 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수비수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가 마크를 해야 할지 몰랐죠. 그 틈을 LAFC의 다른 선수들이 파고들었습니다. 부안가가 공간을 찾았고 틸먼이 침투했어요. 팀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움직임이 팀 전체를 바꾼 거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리더십이구나. 말이 아니라 플레이로 보여주는 리더십. 화려한 개인기가 아니라 팀을 살리는 희생. 그게 진짜 축구였습니다. 전반 28분.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앞에 공간이 열렸어요. 수비수들이 라인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드리블을 시작했죠. 속도를 냈습니다. 수비수 하나가 달려들었어요. 손흥민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었죠. 수비수가 따라붙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바꿨어요. 수비수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으로 파고들었죠. 박스 바로 앞이었습니다. 수비수 2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손흥민이 공을 살짝 밀었습니다. 부안가에게 전달됐죠. 부안가가 슈팅을 때렸습니다. 공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왔어요. 아깝게 골이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죠. LAFC가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알 에스파냐 선수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관중들의 야유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안해 보였죠.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압박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압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원정 분위기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고 있었죠. 마레나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여기 관중들이 왜 조용해졌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았어요. 저들은 격을 알아봤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실력으로 상대를 평가했죠. 그리고 지금 필드 위의 7번은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제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상사콜 합의였어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루카스, 지금까지 찍은 거 다 쓸모없어. 손흥민이 잘하는 장면은 짧게 편집해. 관중 야유하는 거 길게 넣고. 그게 팔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콜의 말대로 하면 제 커리어는 안전합니다. 돈도 벌고 명성도 유지하죠. 하지만 진실은 왜곡됩니다. 제 양심도 무너지고요. 전반 30분.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뭘 찍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을 찍고 있는 건지 진실을 찍고 있는 건지. 10년간 제가 만들어온 이야기들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반 35분. 레알 에스파냐의 공격수가 박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LAFC 수비수가 따라붙었어요. 몸싸움이 벌어졌죠. 공격수가 넘어졌습니다. 심판의 휘슬이 울렸어요. 페널티킥이었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온 경기장이 들썩였죠. 저는 카메라를 손흥민에게 고정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압박 속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담담했습니다. 동요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다는 제스처였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페널티킥을 내준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레알 에스파냐의 키커가 공을 페널티 스팟에 놓았습니다. 관중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요리스가 골대 앞에 섰습니다. 키커가 도움닫기를 시작했어요. 슈팅이 나갔습니다. 요리스가 반대편으로 뛰었죠. 골이었습니다. 레알 에스파냐가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관중들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경기장이 축제 분위기였죠. 저는 LAFC 선수들의 표정을 훑었습니다. 좌절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모았어요.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선수들이 보였죠. 5분 뒤였습니다. 전반 40분. LAFC가 공격을 시도했어요. 중앙에서 볼을 돌렸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움직였죠. 공이 그에게 전달됐습니다. 수비수 하나가 달려들었어요. 손흥민이 속도를 냈습니다. 제쳤죠.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번째 수비수가 막아섰어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수비수의 팔이 손흥민의 어깨를 잡았어요. 손흥민이 넘어졌습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페널티킥이었어요. 이번엔 LAFC 차례였습니다. 관중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욕설이 쏟아졌어요. 레이저 포인터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붉은 점들이 손흥민의 얼굴을 향했죠. 10개도 넘는 레이저가 그를 겨냥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유럽에서 본 아시아 선수의 모습을요. 그때 그 선수는 큰 야유 속에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차기 전에 이미 얼굴에 두려움이 보였어요. 결국 실축했죠. 저는 그 장면을 증거처럼 팔아 성공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는 압박에 약하다는 프레임으로요. 그런데 지금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레이저가 얼굴을 훑어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야유가 하늘을 뚫어도 귀를 막지 않았죠. 그는 공을 페널티 스팟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골키퍼를 바라봤습니다. 관중들이 더욱 거세게 야유했습니다. 휘슬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어요. 레이저가 미친 듯이 춤췄습니다. 손흥민이 도움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슈팅을 찼어요. 공이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반대편으로 뛰었죠. 공은 정확하게 구석으로 꽂혔습니다. 골이었습니다. 1대1 동점이었어요. 손흥민은 포효하지 않았습니다. 세레머니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착하게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마치 연습 경기에서 골을 넣은 것처럼 담담했죠. 저는 카메라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본 건 선수의 한계가 아니라 내가 만든 프레임이었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10년 전 그 선수가 실축한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선수의 불안한 표정만 골라서 편집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 때문에 그 선수가 더 큰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콜 합이었습니다. 루카스, 지금 PK 넣은 장면은 짧게. 대신 관중이 욕하는 컷 길게. 공포가 팔려. 저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 장면을 왜곡하면 제가 또 이깁니다. 커리어도 안전하고 돈도 벌죠. 하지만 제가 또 집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거니까요. 양심을 저버리는 거니까요. 전반 추가 시간.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양팀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LAFC가 한 골을 더 넣으려 했고 레알 에스파냐는 추가골로 앞서가려 했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공을 잡았어요. 이번엔 중앙 깊숙이였습니다. 수비수 2명이 압박했죠. 손흥민이 공을 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패스했어요. 틸먼이 받았습니다. 다시 손흥민에게 리턴 패스가 왔죠. 원투 패스였습니다. 수비수 하나를 제쳤어요. 손흥민이 박스 앞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슈팅 각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는 쏘지 않았습니다. 옆을 봤죠. 부안가가 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패스를 넘겼어요. 부안가가 슈팅을 때렸습니다. 골키퍼가 막아냈죠. 코너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선택은 뭐지? 슈팅할 수 있었는데 왜 패스를 했을까? 개인 기록을 쌓을 수 있었는데 동료를 살렸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축구는 골을 넣는 게 최고 아닌가요? 그런데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택했죠.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1대1 동점이었어요.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촬영 장비를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게 맞나? 손흥민은 제가 알던 선수와 달랐습니다. 압박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압박 속에서 더 빛났습니다.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를 우선했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마레나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좀 보여요? 네, 보입니다. 뭐가요? 제가 틀렸다는 게요. 마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데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저는 그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지난 10년이 무너집니다. 제가 쌓아온 커리어가 흔들리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진실을 부정하면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거짓말을 파는 장사꾼일 뿐이죠. 후반전 휘슬이 울렸습니다. 선수들이 다시 필드로 나왔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편견이 아니라 진실을 담아야겠다고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습관이 저를 붙잡았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찍자. 결과가 어떻든 제 양심을 지키자. 후반 5분. 손흥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후반 12분. LAFC가 역습을 시작했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가로챘어요. 틸먼이 빠르게 전진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달렸죠. 부안가가 오른쪽에서 따라붙었습니다. 세 명이 동시에 상대 진영으로 쇄도했어요. 레알 에스파냐 수비수들이 당황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면서 대응했죠. 틸먼이 중앙을 뚫었습니다. 수비수 하나가 막아섰어요. 틸먼이 왼쪽으로 공을 밀었습니다. 손흥민이 받았죠. 박스 안이었습니다. 슈팅 각도가 열렸어요. 저는 카메라를 확대했습니다. 지금 쏘겠지. 당연히 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은 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골키퍼는 리어 포스트를 막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슈팅 동작을 취했죠. 골키퍼가 반응했습니다. 몸을 던질 준비를 했어요. 그 순간 손흥민이 공을 밀었습니다. 슈팅이 아니라 패스였어요. 중앙으로 굴러가는 공이었습니다. 부안가가 달려들었죠. 빈 골대였어요. 부안가가 밀어 넣었습니다. 골이었습니다. 2대1로 LAFC가 앞서갔습니다. 관중들이 침묵했어요. 야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필드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건 착한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자비도 아니었어요. 저건 상대 멘탈을 꺾는 가장 냉정한 방식이었습니다.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동료에게 양보한 게 아니었어요. 확실한 골을 만들기 위해 계산한 선택이었죠. 골키퍼를 속이고 수비수들을 무력화시키고 동료를 완벽한 위치에 세운 겁니다. 한 사람의 품격이 팀의 폭력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레나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마레나가 필드를 가리켰습니다. 저 선수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줄 거예요. 관중들이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관중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야유가 줄어들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도 거의 사라졌죠. 대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건 뭐지? 저 아시아 선수 왜 저래? 진짜 잘하는 거 아냐? 그런 대화들이 들렸어요. 후반 18분. 손흥민이 또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하프라인 근처였어요. 앞에 공간이 넓게 열렸습니다. 수비수 3명이 라인을 형성하고 있었죠. 손흥민이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올렸어요. 첫 번째 수비수가 달려들었습니다. 손흥민이 방향을 바꿨죠.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수비수가 따라붙었어요. 손흥민이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비수의 중심이 무너졌죠. 제쳤어요. 두 번째 수비수가 막아섰습니다. 손흥민이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스텝오버를 했습니다. 발을 공 위로 넘겼죠. 수비수가 속았어요. 손흥민이 반대편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박스 앞까지 파고들었어요. 세 번째 수비수가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살짝 띄웠죠. 수비수를 넘어갔습니다. 박스 안이었어요. 1대1 찬스였습니다. 골키퍼가 뛰쳐나왔죠. 손흥민이 슈팅 동작을 취했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던졌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쏘지 않았습니다. 공을 옆으로 밀었어요. 틸먼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빈 골대였죠. 틸먼이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골이었습니다. 3대1이었어요. 경기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관중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야유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움이었죠. 저게 가능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개인 기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골을 넣는 것보다 팀이 이기는 게 중요했죠.
자신의 영광보다 동료의 성공을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강력했어요. 상대는 무너졌고 동료들은 살아났으며 관중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반 25분. 레알 에스파냐가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공격수 2명이 박스 안으로 침투했어요.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LAFC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냈죠. 공이 중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손흥민이 그 공을 낚아챘어요. 역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혼자 달렸죠. 뒤에서 수비수 2명이 쫓아왔습니다. 손흥민의 속도가 더 빨랐어요. 수비수들이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었죠. 상대 진영이었습니다. 부안가가 오른쪽에서 따라 달렸어요. 틸먼이 중앙에서 침투했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앞까지 왔습니다. 골키퍼가 나왔어요. 손흥민이 공을 몰았습니다. 골키퍼와의 거리가 좁혀졌죠. 슈팅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료가 완벽한 위치에 없었거든요. 혼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또 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을 봤어요. 부안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밀었죠. 부안가에게 전달됐습니다. 부안가가 슈팅을 때렸어요.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4대1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났다고 봐도 무방했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찍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손흥민은 3번의 결정적인 기회에서 3번 모두 패스를 택했습니다.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동료에게 양보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선택이었죠.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해서요. 마레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이 사람이 특별한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았어요. 손흥민은 축구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골을 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기는 게 목적이었죠. 개인 기록보다 팀의 성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프로였어요. 후반 30분. 경기는 LAFC의 완승으로 흘러갔습니다. 레알 에스파냐는 의욕을 잃었어요. 수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LAFC는 여유롭게 볼을 돌렸죠. 손흥민이 중원에서 게임을 조율했습니다. 패스를 배급하고 공간을 만들고 동료들을 움직였어요. 한 사람이 경기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조용했습니다. 야유도 없었고 환호도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경기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시했던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국적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그 분위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똑같았구나. 저도 국적으로 선수를 판단했어요. 아시아 선수니까 약할 거라고 단정했죠.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어요. 실력은 국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강한 선수는 어디서든 빛났죠. 제 핸드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콜합이었어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루카스, 오늘 촬영분 다 버려. 손흥민 찬양하는 영상은 안 팔려. 우리 시청자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콜이 틀렸어요. 시청자들은 진실을 원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요. 하지만 콜은 제 상사였습니다. 그의 말을 거역하면 저는 일을 잃어요. 프리랜서니까 다음 계약도 없겠죠. 경력도 끝날 겁니다.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커리어를 택할 것인가, 진실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답은 명확했습니다. 진실이었어요. 오늘 본 것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손흥민의 플레이를 거짓으로 덮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콜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본 대로 편집하겠습니다. 진실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후반 45분. 추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는 4대1로 LAFC가 압도하고 있었어요.
레알 에스파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비만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었죠. LAFC는 여유롭게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받았어요. 수비수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이 가볍게 제쳤죠. 중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스 앞까지 파고들었어요. 슈팅 각도가 완벽하게 열렸습니다. 골키퍼는 중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양쪽 구석이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미 3번이나 양보했잖아요. 이번엔 본인이 마무리할 차례였습니다. 손흥민이 슈팅 자세를 취했어요. 골키퍼가 긴장했습니다. 수비수들이 몸을 던질 준비를 했죠. 그런데 손흥민의 발이 공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공을 살짝 밀었어요. 중앙으로 굴러가는 패스였습니다. 부안가가 그 자리에 있었죠. 완벽한 슈팅 위치였습니다. 부안가가 발을 휘둘렀어요.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5대1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4번째 어시스트였습니다.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또 양보했어요. 1대1 각도에서 슈팅 페이크를 쓰고 컷백을 준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한 거였죠. 마레나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믿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믿겨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뭐가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요. 자기 기록보다 팀이 우선이라는 게요. 마레나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어요. 그게 진짜 리더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리더십. 그게 뭔지 오늘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화려한 개인기도 아니고 요란한 세레머니도 아니었어요. 동료를 살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는 결단이었죠. 그게 팀 전체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추가 시간 2분. 손흥민이 또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제는 야유가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죠. 저 선수가 또 뭘 보여줄까? 그런 호기심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수비수 하나를 제쳤습니다. 2번째 수비수를 넘어갔죠.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골키퍼와 1대1이었어요. 이번에야말로 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손흥민이 슈팅 동작을 취했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던졌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또 쏘지 않았습니다. 공을 골키퍼 옆으로 밀었죠. 틸먼이 달려들었습니다. 빈 골대였어요. 틸먼이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골이었습니다. 6대1이었어요. 경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관중들이 침묵했어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본 게 현실인지 의심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번째 어시스트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4번째 어시스트의 한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골 개수가 아니었어요. 손흥민은 6번의 결정적인 기회에서 5번을 양보했습니다. 본인이 마무리한 건 페널티킥 1번뿐이었죠.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어요. 축구를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개인보다 팀을 우선하는 태도였죠. 저는 LA에 있는 강준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5살의 교포 어르신이었어요. 예비역 출신이고 손흥민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강준식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루카스 하트만입니다. 다큐 PD인데요. 아, 그렇군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온두라스 경기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새벽인데도 못 자고 봤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어보세요. 왜 저렇게 플레이하는 걸까요? 골을 넣을 수 있는데 계속 양보하잖아요. 강준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젊은 양반 남자는요, 틀린 걸 알면 고쳐야지요. 그래야 다음 전투도 이깁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준식은 제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게 필요한 말을 해줬습니다. 틀린 걸 인정하라고요. 편견을 버리라고요.
강준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개인 기록에 관심 없어요. 팀이 이기는 게 목표죠. 그게 진짜 프로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어 억양을 존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강준식의 말투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선수들이 악수를 나눴어요. LAFC 선수들은 환호했습니다. 레알 에스파냐 선수들은 고개를 숙였죠. 손흥민은 담담했습니다. 환호하지도 않고 세레머니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라커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구나. 차원이 달라요. 축구를 보는 눈이, 팀을 대하는 태도가, 승리를 정의하는 방식이 모두 달랐습니다. 제가 10년간 믿어온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시아 선수는 압박에 약하다. 거짓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압박 속에서 오히려 빛났어요. 빅매치에서 무너진다. 오히려 빅매치에서 더 강했습니다. 개인 플레이만 한다. 팀 플레이의 교과서였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마레나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뭘 할 거예요? 진실을 편집하겠습니다. 상사가 반대하지 않나요? 반대하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도 제 신념이 있으니까요. 마레나가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떠나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본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편견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겠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촬영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하나하나 되짚어봤죠. 첫 번째 노룩 패스. 수비수 3명을 한 번에 제친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널티킥. 레이저와 야유 속에서 침착하게 골을 넣은 순간이었어요.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모두 어시스트였습니다. 본인이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동료에게 양보한 장면들이었죠.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어요. 한 선수의 철학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개인보다 팀을 우선하는 리더십의 증거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콜합이었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루카스, 내 메시지 못 봤어? 봤습니다. 그럼 왜 답장을 안 해? 오늘 촬영분 다 버리라고 했잖아.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반항이 아닙니다. 전 그냥 진실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 우리 시청자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손흥민 찬양하는 영상은 안 팔려.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시청자들은 진실을 원해요. 루카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커리어 생각 안 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결과는 내가 책임져. 알겠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 프로젝트는 없어. 상관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10년간 지켜온 거짓을 이제 내려놓았으니까요. 그때 경기장에서 찍은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이 교체되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후반 62분. LAFC 벤치에서 교체 카드가 올라갔습니다. 7번 손흥민 아웃. 새로운 선수가 들어올 준비를 했죠. 손흥민이 천천히 터치라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지친 표정이었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퍼져나갔죠. 10명, 20명, 100명. 어느새 경기장 전체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홈팀 관중들이었어요. 레알 에스파냐를 응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손흥민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온두라스 원정은 지옥이라고들 하잖아요. 홈팀 관중들은 상대를 조롱하고 야유하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적군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격을 알아봤기 때문이죠.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세레머니도 하지 않았어요. 상대를 조롱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의 플레이는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동료를 살리고 팀을 이기게 만들고 축구의 본질을 보여줬으니까요. 관중들은 그걸 알아봤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했어요. 편견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믿어온 세계관이 붕괴됐어요. 유럽 중심의 축구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이 깨졌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상대를 이긴 게 아니라 세계가 가진 편견을 이긴 장면이다. 마레나가 보낸 메시지가 핸드폰에 떴습니다. 봤지? 이 나라 사람들은 잘난 척엔 야유해도 격엔 박수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격은 국적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네요. 마레나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맞아요. 실력과 태도로 판단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상을 재생했어요. 손흥민이 벤치로 걸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맞이했죠.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포옹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웃고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개인 기록이 아니라 팀의 승리에 기뻐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다니.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팀을 위할 수 있다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저도 10년간 개인의 성공만 쫓아왔거든요. 시청률, 조회수, 명성. 그것만 생각했어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게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모든 게 허상이었죠. 저는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진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노룩 패스를 넣었습니다. 수비수 3명을 제친 장면을 살렸어요. 페널티킥을 넣는 순간을 강조했습니다. 레이저와 야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5번의 어시스트를 모두 담았습니다. 본인이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동료를 살린 장면들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립박수를 넣었습니다. 온두라스 관중들이 일어나 박수치는 장면을요. 편집을 마치고 나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어요. 진실을 담았으니까요. 편견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줬으니까요. 이 영상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양심은 지켰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온두라스가 인정한 선수 손흥민. 썸네일은 기립박수 장면이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나니 긴장됐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제 커리어는 끝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오전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루카스 하트만입니다. 저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편집장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 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영상 대단하던데요. 진실을 담았더군요.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우리 매체에서 그 영상을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놀라웠어요. 벌써 반응이 오다니. 오후 2시.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게 진짜 온두라스 경기장이 맞나요? 홈팀 관중들이 박수를 치다니 믿기지 않네요. 손흥민은 정말 다른 차원의 선수네요.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진실이 통했구나.
오후 4시. 콜 하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루카스, 내 영상 봤어. 네. 잘했어. 네? 뭐라고요? 잘했다고. 내가 틀렸어. 시청자들은 진실을 원하더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콜이 인정하다니. 콜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하자.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해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뻤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저녁 8시.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손흥민의 플레이를 재평가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구나. 밤 10시. 강준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루카스 씨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잘하셨어요. 어르신 말씀이 힘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엔 늘 우습게 보였지요. 네. 그런데요, 결국 실력 앞에서는 다 일어섭니다. 박수는요, 돈으로 못 삽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온두라스 관중들은 돈 때문에 박수 친 게 아니었습니다. 강요당해서 박수 친 것도 아니었어요. 실력을 보고 저절로 일어선 겁니다. 격을 알아본 거였죠. 강준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저 선수가 사람으로서 훌륭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흥민. 그 선수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동료를 배려하고 팀을 우선하고 겸손을 잃지 않았죠. 그게 진짜 리더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기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손흥민의 평점은 9.6이었어요. 키패스는 8개, 어시스트는 3개로 공식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았죠. 골 1개에 3 어시스트. 62분 동안 이룬 기록이었습니다. 숫자로 봐도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플레이의 질이었죠. 동료를 살리는 패스, 상대를 무너뜨리는 움직임, 팀을 이끄는 리더십. 그게 진짜 가치였습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영상에 추가했어요.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평점 9.6. 이 숫자 하나가 모든 말을 끝냈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요. 저녁. 마레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온두라스 언론이 당신 영상을 다루고 있어요. 좋은 반응이에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네요. 마레나가 다시 보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손흥민을 격 있는 선수로요. 저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격. 그게 전부였어요. 국적도 인종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격이 있으면 인정받는 거였죠. 다음 주 LAFC의 다음 경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상대는 인터 마이애미. 리오넬 메시가 있는 팀이었죠.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리는 빅매치였습니다. 저는 그 경기도 촬영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편견 없이 진실만 담기로요. 62분. 손흥민이 교체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생각했어요. 왜 62분이었을까? 부상 예방일까? 아니면 다음 경기를 위한 보호일까? 그런데 다른 해석도 가능했습니다. 선언이었을 수도 있죠. 우린 더 큰 전쟁을 준비한다는, 인터 마이애미 메시를 상대할 준비를 한다는 그런 메시지였을 겁니다. 저는 다음 경기가 기대됐어요. 손흥민이 메시를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LAFC가 인터 마이애미를 어떻게 상대할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했어요. 오늘 배운 것들을요. 첫째, 편견은 진실을 가린다. 둘째, 국적은 실력의 척도가 아니다. 셋째, 진짜 리더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넷째, 격은 존경을 만든다. 다섯째, 진실은 언제나 통한다.
이 5가지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앞으로 제 작업의 원칙으로 삼기로요. 더 이상 편견에 기대지 않겠다고, 진실만 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월 17일, 온두라스는 박수를 쳤습니다. 지옥 같은 원정지에서 가장 거친 관중들이 상대팀 선수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격을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손흥민은 골을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세레머니도 하지 않았어요. 상대를 조롱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의 플레이는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동료를 살리고 팀을 이기게 만들고 축구의 본질을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년간 믿어온 편견이 무너졌어요. 유럽 중심의 시각이 깨졌죠. 아시아 선수에 대한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힘이 세다는 걸요. 편견은 일시적이지만 실력은 영원하다는 걸요. 격은 국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다음 경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2월 21일, LAFC 대 인터 마이애미, LA 메모리얼 콜리세움, 손흥민 대 리오넬 메시, 세기의 대결이었죠. 저는 그 경기도 촬영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다르게요. 편견 없이 진실만 담기로 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누가 골을 넣든 사실만 보여주기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강준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루카스 씨, 무슨 일이세요? 다음 경기도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메시와의 경기 말이군요. 네. 강준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루카스 씨, 승부는 이미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손흥민 선수는 이미 이겼어요. 온두라스에서요. 아, 경기 결과 말씀이시군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격으로 이긴 겁니다. 세상의 편견을 이긴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맞았어요. 손흥민은 온두라스에서 경기에만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걸 이겼어요. 사람들의 편견을요. 아시아 선수는 약하다는 고정관념을요. 압박에 무너진다는 선입견을요. 그걸 모두 깨부쉈습니다. 실력으로, 태도로, 격으로요. 강준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그 연장선일 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메시를 이기든 지든 이미 세상은 그를 인정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카스 씨도 이겼습니다. 네. 편견을 이겼잖아요. 진실을 택했고요.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전화를 끊고 나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LA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죠. 마치 제 마음처럼요. 10년간 쌓인 편견이 사라지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넓고 더 밝고 더 진실에 가까워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영상의 제목을 생각했어요. 손흥민 대 메시 격의 대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너무 선정적이었거든요. 대신 이렇게 정했습니다. LA에서 만나는 두 전설. 그게 더 적절했어요. 손흥민과 메시. 둘 다 전설이었으니까요. 누가 이기든 관중들은 위대한 경기를 볼 겁니다. 저는 그걸 기록할 거예요. 편견 없이 진실만 담아서요. 오후, 마레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온두라스 언론이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광이네요. 마레나가 다시 보냈습니다. 당신도 이제 격을 인정받은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격. 그게 전부였어요. 손흥민도 저도 모두가 격으로 평가받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적이나 인종이 아니라요. 저녁. 저는 온두라스 경기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62분 교체 장면을요. 손흥민이 터치라인으로 걸어가는 모습. 관중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치는 장면. 경기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는 순간.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구나. 경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얻는 거였어요. 적의 마음까지 얻는 게 진짜 승리였죠. 손흥민은 그걸 해냈습니다. 온두라스 관중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격으로요.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2월 17일 온두라스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2월 21일 메시 앞에서도 세상은 또 일어설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LA 콜리세움. 미국 땅. 손흥민의 홈구장. 그곳에서 손흥민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메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모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진실을 담을 겁니다. 편견 없이 사실만 보여줄 거예요. 그게 제가 온두라스에서 배운 교훈이었으니까요. 진실은 언제나 통한다. 격은 존경을 만든다. 실력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저는 다음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2월 21일 손흥민과 메시의 대결. 세기의 빅매치. 저는 그 순간을 기록할 준비가 됐습니다. 진실을 담을 준비가요. 2월 17일 온두라스는 박수를 쳤습니다. 지옥 같은 원정지에서 가장 거친 관중들이 상대팀 선수에게 경의를 표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실력으로, 태도로, 플레이로 존경을 얻었어요. 국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어요. 10년간의 편견을 버렸습니다. 진실을 택했죠. 이제 저는 알아요. 진짜 승리는 경기 결과가 아니라 마음을 얻는 거라는 걸요. 격은 박수를 만든다는 걸요. 그리고 박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요. 2월 21일 메시 앞에서도 세상은 또 일어설까요? 저는 그 답을 곧 알게 될 겁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